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7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무장 반란 사태를 소화한 가운데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주요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조정 장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약간의 부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자면 이 주말 동안 러시아의 이 용병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에서 이 무장 반란 사태를 일으켰지만 하루 만에 종료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푸틴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불안 심리로 연결은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뭔 일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쪽은 상시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조정 장세를 보인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곧 있으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도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가장 많이 올라갔던 빅테크의 조정이 최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오는 30일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어떻다? 나오는 거 다 보고 가도록 하자. 약간 이런 심리가 크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한동안 약간 더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국제유가는 이런 상황에서 WTI 기준 69.37달러로 플러스 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또 반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으로 전국화를 하겠다라고 바이든이 발표를 하였는데 자연스럽게 뭐 광통신도 굉장히 많이 깔릴 것이고 위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쏴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그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 광통신은 네, 한국의 대한광통신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대한광통신이 2017년인가 18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19년인가부터는 계속 몇백억씩 연간에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중국 있죠? 여기에서 광통신을 상용화하더니 치킨 게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유율을 먹기 위해서 적자 감소하고 최대한 싸게 팔겠다 하다 보니까 대한광통신이 가장 큰 피해를 여기서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어떻죠? 어느 정도 중국과의 교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안보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 관련해가지고는 여전히 규제가 크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가격이라면 중국 거 쓰겠습니까? 한국 거 쓰겠습니까? 한국 거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중국의 파일을 일부라도 가져오더라도 대한광통신은 이 내용 때문에라도 이거 호재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요게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5G 중계기 관련해가지고 이 판매하는 회사들 꽤 많거든요, 미국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뭐 KMW부터 해서 옛날에 그 기업들 다시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MR 헤드셋 저가형도 지금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애플의 발표가 있는 만큼
부품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VR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사람들 이거 구독 많이 안 하겠죠? 그러면 컨텐츠의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일단 VR의 컨텐츠라고 하면은 게임이 보통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되어 있는 기술 쪽 관련 기업들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지금 경제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나 AI 쪽이 이 반도체의 부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예상보다 개선이 되는데 오히려 이때가 저점이고 앞으로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특히나 차세대 메모리 양산에 속도를 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를 짓는데 CPU나 GPU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 메모리 역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메모리가 성능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네. 그러면은 디램 같은 걸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삼성 쪽 여기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서버를 바꿀까 말까, 교체를 할까 말까 했던 기업들 역시 이게 나오면은 일부 부품이라도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AI랑 엮여가지고 충분히 기대값이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정부에서 요즘에 반도체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예 정부의 펀드가 이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 세계 1등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해서 국가 단위의 관리를 들어설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의존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대체제를 어떻게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 자체가 관련 섹터에 돈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부장 싹싹싹 연결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LG화학 배터리 수명 30% 늘릴 양극재, 양산 개발 2년 만에 국내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만약에 다른 기업에서 사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 양극재 점유율 LG화학으로 조금 더 이제 쏠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경쟁사인데 LG 거 쓰겠냐? 근데 LG 화학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그 SK 쪽에서 그 분리막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상장한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거 제품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비슷한 가격이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 성능 좋은 거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LNF나 이런 쪽들이 같은 이게 가격이 만약에 메리트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결국 대기업이라는 것도 규모의 경쟁인 거니까. 자,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작년보다 더욱더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부품 역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갤럭시 언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인가요? 8월인가요? 그때 맞춰가지고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힌지 쪽이랑 디스플레이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H바텍 지금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꺼지면서 이제 기지개를 펴는 뉴욕 최고급 호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카지노나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항공이나 싹 이제 실적의 정상화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 괜찮겠죠? 뭐 항공이야 항공화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뭐 마냥 꺾이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카지노나 이런 쪽은 타격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도 이 관련 업계에 아주 좋은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 정리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만한 내용들. 저 공부장 느낌으로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 같이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상한 거 요청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공부하는 것들, 아, 얘는 이거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거의 반도사 다 됐죠.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수급 말씀드리면서 뭐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오늘 바로 반등합니다. 막 질질 끌리고 이런 거 없이 바로 21선 핵심 라인 다시금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어제와 또 달라진 점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일단 현재 LNG 가스터빈 대체, 수소터빈 상용화 속도 요거 내고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에서는 한화가 지금 1등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화에서 개발한 게 이제 뭐 기술력이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한화에서의 개발한 요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얘네는 부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스 터빈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스의 연소를 도와주던 요 부품을 이 하나가 만든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면 그게 혼소 터빈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일 돈 되는 건 뭐다? 소재 공학의 결정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이고 강조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이를 상용한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두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6번째인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새롭게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선두권의 기업들이 워낙 이 진입 장벽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력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치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기업이 다 해먹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하나가 만약에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돈 되는 이 가스터빈 쪽 있죠. 이쪽 부품은 또 두산한테 사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는 어떻게 돈 번다? 이전에 만들어놨던 가스터빈들 있죠. 여기에서 이게 부품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치하겠다. 근데 신규로 계속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또 이런 부분은 두산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두산이 하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 있는 부품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국 쪽에서 납품하는 건 자기 거 쓰겠죠. 패키지로 묶어갖고 훨씬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속도야 조금 느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큰 타격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기대가 굉장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두산의 매출 비중을 보잖아요. 그럼 가스터빈의 비중이 제일 클 때가 있었습니다. 예, 돈 돼요, 돈. 지금 추가적으로도 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기업들이 수소 액화 플랜트 이제 짓고 완성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수소를 액화로 해서 만든다라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그걸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쪽 생태계가 커지게 된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그 연료전지 갖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퓨얼셀이죠. 예, 자연스럽게 우상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외에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내용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완전한 악재의 해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기본 베이스로 혹시 하는 생각으로 웨스팅하우스 정도는
다시 웨스팅하우스 정도는 그냥 체크해보는 이러한 전략을 취해보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해상풍력이나 여러 가지 볼 건 많은데 매출 비중 큰 거는 지금 당장은 이쪽이고 테마 쪽도 이쪽이어가지고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 뉴스 정리는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좋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일단 오늘 솔직한 얘기로 어제까진 좋았는데 이게 장 끝나고 나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외국인 수급 있죠. 외국인 수급.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횡보. 그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위든 아래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빨간불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상승 탄력 안 끝났구나. 이게 말하는 도중에 확 바뀌어 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하고 있죠? 내일도 빨간불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투신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단기성 자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과거에도 투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 상승을 굉장히 크게 이끌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며칠만 더 이어지더라도 이 둘 때문에라도 충분히 단기성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횡보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면은 이 바닥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나쁜 게 아닌 게 여기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평선은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위에 저항 하나 뚫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바닥보단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도 소화를 해가지고 보다 더 수월하게 올라가는 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요것도 뭐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마냥 나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빨간불이 나왔네요. 그러면 빨간불 맞춰가지고 그죠? 이거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빨간불 유지되면은 그냥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라인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21선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상단 찍고 21선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하단까지 간다. 이게 며칠이고 계속해서 보여줘 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매번 거의 100%라고 하다시피 찍고 떨어지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대로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는 왜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렸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버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이거는 좀 봐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이래서 21선 지지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횡보하는데 수급 괜찮게 된다면은 그냥 계속 기대감 가지면서 언제쯤 올라갈까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481선이랑 요 11선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만원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왜 또 이번에도 2만원이냐? 항상 말씀드리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위에 물려있는 개미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거기다가 2만 원에서만 많이 물려있는 게 아니고요. 가격을 보면 한 2만 1,800원? 한 21,500원? 이런 부근까지 물려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본절 물량들이나 아니면 매도 물량들 때문에 계속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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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노리면 2만 원 아래까지만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러다가 이 위에 있는 이 저항까지 같이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도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전 여기 소화하면서 같이 소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매물대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수월하게 24,000원 부근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화 과정을 일부 거치긴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가 제일 두텁다 보니까 여기만큼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선. 그러면 현재 위치가 가장 두터운,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다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현재 이만한 저항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질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두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 모두 괜찮지만, 네, 계속 말씀드리는 혹시나 웨스팅하우스 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조심하자. 이거 하나 뉴스 나오는 게 가장 큰 잠재 리스크다. 하지만 안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1순위는 뭐다? 외국인인데 지금 투신이 다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둘에서 꾸준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봐도 되겠다. 근데 일단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값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21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네, 역시나 다시 481선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2만 원에서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여기부터 있을 이 매물대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서의 정리 이렇게 최종적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